4년 내 최소 2배 커지는 시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2배보다 더 커질 것 같은데, 정말 거의 확실시 되는 시장인데, 그 좋은 시장을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우량한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승자 독식.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자 할 때 혹은 공부하고자 할 때 검색해보는 게 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VC.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망한 기업들이 상장도 하기 전에 초기에 미리 발굴하는 것을 업으로 하시니까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예를 들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좀 봤는데 공통점이 공교롭게도 데이터에 계속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에 기회가 있다. 앞으로도 더 중요해진다. GGB 캐피탈, 여기도 이제 되게 초창기에 발굴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인데, 우리가 아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코인베이스, 요즘 핫한 어펌, 틱톡 가진 바이트댄스, 이런 기업들 다 초창기에 투자해놓은 벤처 캐피탈입니다. 인터뷰 보니까 데이터 더 중요해진다. 저도 너무 공감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데이터를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데이터를 모으면 기업이 확장하기가 좋다. 뭐든 할 수 있다. 진짜 확장성, 신사업으로 나갈 수가 있다. 딱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테슬라가 보험 사업으로 이제 확대한다. 요거 보면서 쭉 읽어보니까 결국 데이터 얘기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물론 테슬라가 보험 사업 진출한 건 2019년부터입니다. 이미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건 다른 거죠. 기존 보험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하는 거는 나이, 저도 자동차 보험 가입해봤지만은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도 다르고, 뭐 신용 점수에 따라도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완전히 운전 습관에 따른 자체 데이터에 따른 점수로 보험료를 매달 책정하겠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를 모으겠다.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발표로 인해서.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만들고 이제 보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테슬라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보험료 20-30% 절감할 수 있다. 야, 이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거 모은 데이터 가지고 고객들한테 더 혜택을 줘서 싸게 해서 또 모으고, 그걸로 모인 고객들한테 데이터 또 받고, 이거 완전 선순환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한 거죠. 우리는 자동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완전히 파악하고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 기사에서도 기존 보험사들한테 위기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인수해서 돈 벌고 있는 게 워렌 버핏이죠. 게이코 자동차 보험회사인데 이제 위기구멍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 보험료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매월 조정된다. 이게 되게 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매월 조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겠죠. 분명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테슬라 이용자들은 이 보험을 되게 좋아할 거고, 평소에 운전 습관이 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나올 테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평소에 좀 위험하게 하던 사람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사고가 덜 나게 될 거고, 사고가 덜 나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보험료 지급을 덜 하게 되니까 완전 선순환이잖아요. 우리가 기존 보험사에서도 보험료 안 주려고 이렇게 우리 건강 챙기라고 미리 알려주듯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테슬라 입장에서도 운전 습관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 되게 대단하다. 이제 어떻게 적용될진 봐야겠지만 진짜 기존 보험사들한테 위기인 것 같고, 이제 자동차 만드는 제조사가 보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자동차 제조하기 바빴는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든 할 수 있구나, 준비해온 걸 이제 하나둘씩 꺼내는구나, 카드를 꺼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데이터 모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진짜 이번에도 또 이제 기사가 좋은 게 나왔던데, 에어비앤비 철학이 그거예요. 모든 직원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에어비앤비 데이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 다 듣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원 80% 이상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 수집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사용량과 수집량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겠죠. 에어비앤비만 하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 이제 나이키도, 여러분들 나이키가 2019년에 아마존에서 나온 거 아시죠? 이때 철수 결정 나오자마자 한 일이 이겁니다. 나이키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통해서 고객들한테 신발 최적화시켜주는 앱 바로 출시해버립니다. 데이터 모으겠다는 거죠. 2019년부터. 우리는 그냥 신발이나 의류 정도 파는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이때부터 나이키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우리 이러다가 아마존한테 큰일 나겠다면서 과감하게 아마존 매장에서 전면 철수하고, 자체 매장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발에다가 증강현실로 딱 발 최적화된 신발 제작해주고, 이게 다 데이터죠. 나이키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이 어떤 형태의 신발을 언제 어디서 사는지까지 데이터 다 모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아날로그 기업인 줄 알았던 나이키도 데이터 수집에 올인이네, 이것만 봐도 지금 생각 없던 기업들도 전부 다 데이터 전환한다고 느껴집니다. 데이터 수집.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모으면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될 공간이 필요하니까 뒤에서 웃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승자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죠.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끌어온 이유가 이번 주에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클라우드 산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이 리포트는 꼭 챙겨봐요. 3개월마다 나오거든요. 클라우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클라우드 좋은데 그거 성장세가 이제 옛날 같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장세가 둔화되긴커녕 더 빨라졌습니다. 이 좋은 시장에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들어올 수도 없는 시장에 성장세가 더 빨라졌다. 이거 완전 좋은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다 해먹는데 성장도 좋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더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클라우드 3대장이 아마존, 마소, 알파벳인데 작년 대비 37%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던 게 야 이제 아마존, 마소 클라우드로 해먹을 만큼 해먹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느려질 거야 했는데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에 더 이제 미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책에도 맨 처음에 넣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모으는 곳은 결국 클라우드고 1, 2, 3등이 굳건하고 심지어 이 점유율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1년에 20에서 40%까지 커지는데 그 1, 2, 3등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도 이번에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더 빨라지고 있고 이 속도면 연평균 15에서 40이니까 진짜로 4년 내 2배가 사이즈가 커지는 시장인데 이 2배 커지는 시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3사가 다 해먹고 있다. 오죽하면은 보시면 데이터에 그게 들어있었는데 유럽도 당연히 뭐 아시아도 클라우드 시장 커지는 건 당연하죠. 전 세계니까. 유럽도 클라우드 규모가 2017년부터 딱 4년 만에 4배가 커졌거든요. 근데 유럽 기업들 점유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직 낙하. 유럽 클라우드 기업들 어디가 가져가나 봤더니 다 빅테크가 가져가는 거죠. 아마존, 마소, 알파벳 3사가 유럽 클라우드 시장도 점유율 69%또 가서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무섭다고 생각한 게 사실상 디지털 시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로 땅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데이터 시대 데이터 센터의 점유율이 69%라. 그래서 오죽하면 유럽의 1위 클라우드 사업자가 도이치텔레콤, 독일텔레콤인데 2%에 불과하대요. 그마저도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아주 그냥 침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수혜주이면서 엄청난 큰손들이죠. 투자 큰손들입니다.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마다 평균 16개씩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수준인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답니다. 수직. 앞으로도. 그래서 보시면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씁니다. 제일 큰 손이 아마존, 구글, 마소, 페북, 애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틱톡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순위 없었는데 7위까지 한 번에 올라왔대요. 이렇게 그 영상 쇼폼 있잖아요. 쇼츠 이런 것처럼 이런 데가 다 이제 또다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선순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자기네가 돈 벌고 또 데이터 센터 짓고 완전 돈 버는 것 계속 쓰면서 선순환시키면서 돈 버는. 그래서 이 기사도 좋았는데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만 해도 매력적이다. ABC라고 하는데요. A가 AI, B가 블록체인, C가 클라우드. ABC 이거 딱 들어도 엄청 유망한 산업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 년 후부터 자율주행까지 끼니까 데이터 센터 산업 자체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 이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 가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바람을 타고 있다. 오죽하면 리츠에서도 우리 배당받는 리츠에서도 이제 2019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앞으로는 웬만한 호텔 아파트 수익률보다도 데이터 센터 리츠 사는 게 낫다라고 아예 그냥 발표해버렸고 왜냐면 당연히 성장성이 좋으니까 2025년까지 신규로 생산될 데이터 양이 현재 5배 어마어마한 거죠. 5년 정도 안에 5배니까 1년에 뭐 몇십 %씩 오른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신규 진입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게 장기 투자할 때 딱 3가지 체크하고 들어가거든요. 성독진이라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가, 산업 전체가 독과점인가, 3번째가 진입장벽이 있는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가. 이제 그걸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는 게 이 3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AMD가 거의 독식하고 있고 물론 인텔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요 두 기업을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 센터 리츠 2대장이 이퀴닉스와 디지털 리얼티다. 얘는 배당주에 속하죠.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요건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어도비라는 기업도 좋아하는데 구독료 받아서 크는데 요 두 기업들도 기업 대상으로 매달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구독료 받아서 돈 버는 기업인데 아주 잘 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우리 같이 미리 공부해놨다가 또 조정이 왔을 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다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지금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가끔씩 조정이 옵니다. 하락장이 와요. 그럴 때 공부 잘 해놨다가 싸게 또 살 기회가 오면은 사도 좋겠죠. 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기업들을 참 좋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센터 리츠는 이런 마소나 알파벳, 아마존이 직접 짓기도 하지만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땅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지은 다음에 이런 기업들한테 임대 주기도 하거든요. 임대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기업.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아주 우량하죠. 고객사들이 다 마소, 알파벳, 아마존이에요. 오라클도 좋죠. 사실 공간상 못 넣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3대장은 아마존, 마소, 구글인데 기업용으로는 3대장이 마소, 세일즈포스, 어도비. 여기 데이터 센터도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17%, 디지털 리얼티, 이퀴닉스 있고 오라클도 순위권 여기 3대장은 없지만 그래도 순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한 기업입니다. 아무리 유망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면 조금 우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투자할 때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도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껴가지고 진입장벽이 강한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항상 비싸죠, 그죠? 잘 떨어지지도 않고.